마당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단독주택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맨 앞에 동은 현재 펜션으로 운영 중인 건데요. 숙박비 같은 경우는 평일 같은 경우는 1박 2필지가 앞에 도로에 접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옆에 이건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근데 이게 사실 팁이 뭐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제주도에 괜찮은 단독주택 물건이 나와서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뭐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천혜의 관광지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입니다. 뭐 단기적으로만 오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단기적으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면은 그들을 상대할 사업자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시겠죠.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라는 겁니다. 뭐 최근에 다시 유커들이 오기 시작했죠. 그 당시만 해도 뭐 자고 일어나면 제주도 땅값이 오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집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제주도는 그런 외부 요건도 외부 요건이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의 수요는 있기 마련이고요. 특히 그런 상황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오기까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에 이제 기성세대 분들은 이제 제주도 하면은 뭐 1년에 한 번, 뭐 몇 년에 한 번 정도 갈 정도로 그렇게 자주 가는 관광지는 아니었지만, 뭐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요일 퇴근하고 일요일까지 뭐 2박 3일로 다녀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과거에 비해서 그런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통계 자료를 보면은 매년 가면 갈수록 관광객은 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 한참 올랐다고 하지만 사실 통계를 보면은 제주도가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때나 뭐 현재까지 와서도 관광객은 꾸준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항상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아시아, 뭐 세계인들한테도 사랑받는 관광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제주도에 대해서는 뭐 경매 물건뿐만이 아니고 지역 분석도 앞으로 꾸준히 해볼 생각인데요. 지난번에 저희 채널에 올라왔던 지방 3대장 영상을 보시면은 그때도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경매 물건에 대한 이야기니까 바로 한번 제주도 단독주택 경매 물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시원한 배경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이 풍력발전소가 있는 이곳은 제주의 서쪽입니다. 한경면 용술이라는 곳입니다. 용수항이 이렇게 있죠. 이 항공뷰가 2014년도 거의 10년 전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경매 물건은 아직 건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 용수 교차로가 있는 이 부분에 지어진 타운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이제 타운하우스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물건이 나왔는데, 제가 이따가 제주도 타운하우스를 볼 때 유의해야 될 점도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닷가하고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다뷰가 보일지는 좀 명확히 모르겠으나 아마 2층에서 바라본다면은 바다뷰가 보일 것이라고 뭐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용수교차로 뒤쪽으로는 이제 일주 서로가 있습니다.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그 일주도로 바깥편으로는 오션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석할 경매 물건도 아마 오션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좀 더 자세히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경매 물건 지금 이렇게 일렬로 위치하고 있는 타운하우스이고요. 그 중에서 큰 도로에서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위치한 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 하면은 뭐 타운하우스가 한참 뭐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타운하우스를 보실 때는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보통 옛날에 지어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잘 붙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이미 뭐 건축이 된 상태니까 뭐 상관이 없어 라고 매수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로가 잘 붙어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 보통 이렇게 일렬로 지어진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붙어있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이런 일렬이 아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런 네모난 필지에 타운하우스가 생긴다고 치면은 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6동의 타운하우스가 생겼다고 치면은 보통 가운데는 현황도로를 냅니다. 이 6개의 동에 거주하시는 뭐 거주민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현황도로를 만들어서 그런 타운하우스 단지를 만들기 마련인데, 현황도로뿐만이 아닌 지적도상 도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6가구의 지분으로 들어가 있다면은 큰 문제가 없겠는데, 그냥 현황도로만 내놓고 네모나게 잘라만 놨던 그런 경우도 과거의 제주도 타운하우스에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앞에 두 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 메인 도로에 붙어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 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적도상 도로가 없기 때문에 맹지가 되어버린 걸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건물이 다 지어지고 거주를 할 때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어쨌건 이게 다 필지로 나누어서 가져간 거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다 같이 분양받아서 들어가서 살고 있고 가운데 현황도로 다니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 나중에 뭐 손바뀜이 많이 되고 건물을 철거하고 뭐 새로 짓고 할 때는 그게 약간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운하우스를 보실 때는 앞에 도로가 잘 물려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은 이 가운데의 도로가 아파트로 따지자면은 이제 공용 면적이죠. 만약에 아파트에서 뭐 20층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엘리베이터나 주차장 같은 그런 공용 면적의 지분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좀 그러한 개념이 없었다 보니까 가운데 있는 도로를 지적도상 도로도 아니고 그냥 현안 도로로 만들어 놓고 각 타운하우스 가구마다 지분으로 주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타운하우스를 보실 때는 이제 이런 점들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돌아와서 이제 오늘의 경매 물건을 보시면은 바다하고 불과 379m입니다. 약 380m가 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다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아마 2층에서 보면은 바다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 주변을 한번 분석해 보자면은 인근에 카페도 이렇게 쭈루룩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돌고래 보러 많이 오는 관광지다 보니까 이런 카페 수요도 충분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카페도 있고 이런 스테이, 펜션,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도 군데군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올레길 13코스도 있고 이제 12코스도 있죠. 그래서 뭐 12코스, 13코스가 만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위에는 용수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생활권도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펜션 인근에도 바로 버스가 다니죠. 이런 버스가 다니는 생활도로가 인근에 있다는 것도 이 지방 도시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주 서로가 인근에 있습니다. 이 일주 서로하고도 한 570m 떨어져 있습니다. 일주도로가 아무래도 제주도 바깥쪽으로 쭉 한 바퀴를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주도로 바깥쪽에 있는 지역들은 보통 오션뷰가 나온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주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한라산 뷰가 나오느냐 오션뷰가 나오느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뭐 펜션이나 뭐 한 달 살기 뭐 게스트하우스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뷰가 나오는 곳인가에 대해서도 염두를 해두시는 것도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쪽 차기도 인근에서는 지금 뭐 돌고래 요트 투어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제주도를 자주 가는데 제주도에 가서 이 차기도 요트 투어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뭐 차기도 돌고래라고 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차기도 유람선, 배낚시, 돌고래 요트 투어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하러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지금 제주도는 굉장히 유명한 관광 상품들도 많지만 제주도도 이제 좀 찾아보면은 구석구석에 이런 재밌는 투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차기도 유람선을 타고 이제 돌고래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꽤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나중에 제주도를 가셔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부동산도 보고 땅도 보고 이런 돌고래 구경도 가고 하면은 일석이조가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시면은 아마 우리 경매 물건지에서 차기도까지 보일 수도 있습니다. 2층에서 보면은 이 차기도까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뷰는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도를 아예 축소를 해서 보자면은 사실 이쪽은 제주도 서쪽 아예 끝에 부분이다 보니까 뭐 제주도 국제공항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1시간 11분 정도 걸리는 거리이고 제주도 서쪽에 뭐 주요 개발지죠. 여기 제주 영어교육도시하고는 차로 가면은 한 37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37분은 조금 많이 나온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 안쪽으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주도 서쪽의 개발 핵심인 영어교육도시하고는 그렇게 크게 가까운 편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마음 먹으면은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이긴 하죠. 그러면 이제 로드뷰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주택인데 뭐 다른 주택은 이런 하얀색인데 이 따로 이제 파란색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입구 뒤쪽으로 출입문 쪽으로 차가 2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집들이 쭈루룩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인근에 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거주 안정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뭐 건물 외벽은 일반적인 드라이비트 구조로 되어 있고 지금 이 건물이 2017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10년이 안 된 건물입니다. 이렇게 뭐 조경수도 심어놓고 사람이 살고 있다 보니까 뭐 관리는 쭉 하고 있는 건물로 보여집니다.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뒷마당이 있죠. 마당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단독주택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경수들도 이렇게 있고 수도도 나와 있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돌담도 약간 낮게 설치됐지만 딱 보시면은 이제 두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곁담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가 도로에 붙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지가 하나하나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필지가 앞에 도로에 접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부동산 디스코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해 보자면은 앞에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도로가 분유지 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근데 지금 보실 때 좀
짧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는 겁니다. 옆에 있는데도 군유지 도로에 접해 있죠. 여기도 군유지 도로, 여기도 군유지 도로, 여기도 군유지 도로, 이렇게 국유지 도로에 다 접하고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팁이 뭐냐면은 하나하나 보실 때 이게 잘 클릭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이 국유지나 군유지 도로 사이에 칼처럼 뭐 사도가 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면적으로 누르셔서 옆에 이건 사도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이 군유지 도로가 접해 있죠. 그리고 이 군유지 도로와 우리 경매 물건이 딱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시고 이 부동산 디스코 사이트에서 한번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토지 이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들어가셔서 지적 편집도를 확실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옆에 땅도 이렇게 붙어 있죠. 그리고 옆에 땅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잘라져 있는 군유지 도로가 이렇게 쭉 위로 가서 이렇게 국유지 도로하고 접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성격을 띈 도로가 내 경매물건 앞에 이렇게 접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은 뭐 공부도 하실 겸 이런 타운하우스를 보실 때는 꼭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앞에 쪽에는 펜션이 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들 중에서 이 맨 앞에 동은 현재 펜션으로 운영 중인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업체에서 등록한 사진이 나옵니다. 지금 맨 앞동인데요. 안쪽에도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같은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내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딱 봤을 때 청구도 굉장히 높죠. 이쪽 거실은 2층은 아니지만 이게 청구가 높은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이 주방도 디귿자로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이게 이제 거실에서 이제 마당을 보는 뷰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블로그 리뷰로 많은 분들이 이 내부 사진을 다 남겨주셨을 테니까요. 물론 오늘의 경매 물건이 이 집은 아니지만 같은 타운하우스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이제 비슷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펜션 사진으로 내부를 한번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밤에 보여진 사진도 굉장히 이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첫 번째에 있는 이 펜션처럼 한 달 살기나 펜션을 돌리겠다라고 한다면은 숙박비 같은 경우는 평일 같은 경우는 1박에 24만원, 뭐 주말은 28만원, 뭐 일주일 살기 뭐 120만원, 뭐 2주 살기 200만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준 성수기나 뭐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의 경매 물건 이 주택을 첫 번째 보이는 이 펜션처럼 한 달 살기나 펜션 이런 걸로 운영을 하면서 주택이지만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활로가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앞에 있는 펜션도 블로그 리뷰에서 사람들이 리뷰를 많이 남겨주신 것처럼 충분히 관광객들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에 이렇게 시내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렌트를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이 지역까지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을 한번 살펴보자면은 지금 전체 노선을 보면은 영어 교육도시까지 이어지는 경로입니다. 뭐 영어 교육도시와 뭐 신화월드까지 지나가는 경로이기 때문에 뭐 오늘의 경매 물건이 이런 제주도 핵심 지역하고 접근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신화월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제주도에 코스트코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스트코가 생긴다는 것은 제주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또 큰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코스트코에서만 파는 그러한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서울이든 뭐 수도권이든 어느 지역이든 코스트코 없는 지역에서 그 코스트코를 가기 위해 그렇게 모여드는 현상을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곳이 여기가 코스트코 공세점입니다. 여기는 이제 동탄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코스트코가 이 인근에 많이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동탄부터 시작해서 이 수원, 용인, 광교까지 이 인근에 코스트코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대도시들이 다 이쪽 코스트코로 오게 되겠죠. 그냥 이 용인, 수원, 동탄까지만 한다고 해도 벌써 이 11km 반경이 이쪽 코스트코를 이용한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신화월드에 코스트코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제주도는 아무래도 특성상 섬이기 때문에 그런 물류 관리가 상당히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제주도의 특성상 물류들이 어디서 바로 필요한 것을 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지역도 있기 때문에 뭐 소비자 특성상 한 번에 뭐 대용량을 사서 뭐 집에서 쟁여놓고 물건들을 이제 쓸 그럴 확률이 높은데,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창고형 매장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소비 패턴과 굉장히 맞아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가 생긴다면은 제 생각에는 제주시에서도 코스트코로 넘어올 수도 있겠고, 당연히 서귀포 쪽에서는 이 코스트코로 많이 오겠죠. 물론 서귀포 쪽에는 각종 대형 마트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의 특성상 그런 소비자 패턴상 이런 코스트코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동쪽에서도 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약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코스트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번쯤은 한번 와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경매 물건지에서도 이 정도면은 가까운 편이고 버스로도 다니기 때문에 코스트코를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고, 물류의 원활한 수급이 잘 안 되는 게 제주도의 단점이었다면은 이 코스트코가 생김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2026년에 신화월드에 개점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화월드 쪽에 코스트코에 쇼핑하러 오게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럼 이제 경매지를 보겠습니다. 202 타경 28777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4465-1번지입니다. 건물 면적은 30평대,
그리고 대지 면적은 144.6평, 뭐 145평 정도 되겠네요. 그럼 감정가는 3억 6천 정도에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 한 차례 유찰이 돼서 2억 5천 469만 원에 나와 있는 상태고, 현재 건물과 토지 전부가 매각 물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건물을 다 합친 최초 감정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 평당가는 한 252만 원 정도 나옵니다. 토지만 놓고 봤을 때는 한 145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지금 이제 이 건물이 한 7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7년 정도면은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죠. 그리고 제주도에 땅을 사서 이제 집을 지어서 펜션이나 뭐 한 달 살기, 별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건물 자재값이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펜션을 매수를 하셔서 좀 쓰시다가 뭐 추후에 본인의 입맛으로 좀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은 2022년 8월 16일에 했으니까, 그리고 보시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모두 다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권리상 하자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입하신 임차인도 2022년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인 말소 기준 권리보다 이제 후순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보시면은 2023년 1월 달에 뭐 점유관계조사차 현장 방문해서 임차인의 배우자분을 만나서 문의를 했는데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했고, 위 동인에게 별지 임차인 등의 안내문을 교부했다. 임차인분이 전입 세대주로 그의 가족과 함께 전입되어 있었다. 그래서 1월 25일에 임차인분한테 전화 연락이 되어 문의한 바, 임차인에게 뭐 연락을 드렸더니 채무자 겸 소유자, 뭐 현재 소유자가 해결한다고 해서 뭐 상세한 임대차 관계는 진술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쨌건 입찰하시는 분은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현장 방문했을 때가 23년 1월 달이기 때문에 현재 벌써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입찰에 들어가시려는 분들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한번 꼭 떼보셔서 상세한 관계를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부동산 표시 목록 보셔도 토지 478제곱미터 144평 정도 되는 거고, 지금 단독주택 1층, 2층 타운하우스 이름이죠. 대유빌리지 105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1층은 22평 정도 나오는 거고 2층은 7평 정도 나오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제시 외로 창고와 좀 비가림막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감정가에 다 들어간 물건이기 때문에 이 제시의 물건도 이 경매 물건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시된 현장 사진을 보시면은 로드뷰로 보여드린 것처럼 마당이 굉장히 크고요. 뭐 강아지도 키우시나 보네요. 그리고 지금 이쪽 제시 외로 들어가 있던 비가림막이 지금 앞에 보이는, 앞에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걸로 보여지고요. 아까 지도로 보셨던 도로가 잘 깔려 있는데 이 정도면은 왕복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의 넓은 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가림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이 기역이 아까 말씀드린 창고로 보여집니다. 건물과 건물 사이에 창고로 따로 만들어 놓은 걸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현관 쪽에는 이렇게 차가 2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널찍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시외가 기역 니은 디귿으로 있고, 본 경매 물건은 이 토지와 이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군유지 도로가 이렇게 잘 접하고 있고, 오른쪽이 얇은 도로는 사도지만 우리 경매 물건은 이 군유지 도로하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추후에 뭐 따로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래 건물 구조가 이렇게 H 형태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뭐 창고로 좀 만들어 놓으셨네요. 2층 구조는 이 뒤쪽으로 발코니가 있고 다락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발코니에서 아마 바다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택의 이제 2차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5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 자체가 합리적인 금액이냐라고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은 주변 실거래가나 이제 시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들도 주변에 실거래된 사례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직접 실거래를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그게 어려우시면은 주변에 이제 부동산 시세하고 비교를 해보셔도 어느 정도 기준점을 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한번 확인해 본다면은 제주도 용수리 주택을 검색을 해서 단독 전원주택, 상가주택, 한옥주택으로 걸어놓고 준공 연도가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5년에서 15년 사이로 검색을 걸어보면은 이 지역에 우리 경매 물건과 비슷한 연식의 주택들이 서치가 되는데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 218평인데 뭐 6억에 나와 있죠. 뭐 건물 퀄리티는 뭐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고요. 평당 270만 원이 좀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의 최초 감정가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령면 신창리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여기도 지금 매매가가 5억 3천인데 현재 187평이니까 평당가가 283만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 경매 물건의 최초 감정가보다 시세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매 물건이 여기 대유 빌리지인데 같은 용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요 바닷가에 바로 붙어 있는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3억 5천에 평수가 150평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평당 233만원 정도 된 거고요. 사용 승인일도 2016년이기 때문에 우리 경매 물건하고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닷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 단층 건물이죠. 뭐 현재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들과 비교를 해보자면은 물론 각자 물건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우리 경매 물건은 이제 2차 최저 매각 가격 기준으로 평당 170
270만 원대이기 때문에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다면은 금액적으로도 크게 빠지지 않는 매력적인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아무래도 좀 서쪽 끝이다 보니까 지가 상승을 고려한 투자적인 측면이나 뭐 다양한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고, 펜션이나 한다세기와 같은 수익 구조를 이뤄내기 목적이라면은 충분히 임장을 가셔서 뭐 건물 상태나 이런 것들 좀 더 세세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지출에 대해서도 확실히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입찰에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인근에 차기도도 있고 갖가지 뭐 펜션이나 카페들이 성업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충분히 수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션이나 한 달 살기 그러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기에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적으로 봤을 때에는 뭐 제주도 내에서도 준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주도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내 집을 만들어서 별장으로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요즘에는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주택을 싸게 매수를 하셔서 일단 뭐 살아보시다가 추후에 뭐 리모델링 형식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요즘 시대에서는 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도 경매 물건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제주도에 대한 경매 물건 분석 그리고 제주도의 지역 분석도 꾸준히 한번 이어나갈 생각이니까요. 앞으로 저의 이런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